자, 우리 공법의 체계도 내용 문제 푸는 시간입니다. 자, 농지법의 제일 마지막 파트인 농지의 전용 관련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지 전용 신고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은, 자, 먼저 1번. 자, 우리 민간인들이 농지 전용 신고하는 거는 주로 농업인들 관련 건물들이죠. 자, 농업진흥적 밖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세대당 부지 면적 660 이하까지 개발해서 농업인 주택을 지을 때는 전용 신고하는 건데, 이게 990은 너무 사이즈가 큽니다. 농업인 주택을 위해서 농지 전용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은 660 이하. 자, 2번도 자, 축사 같은 거 설치할 때는 이 농축산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축사 같은 경우도 1500제곱미터 이하, 농업인이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까지 축사가 전용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설치 건물이고 설치 대상 규모입니다. 면적.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지의 면적이 농업인 주택을 지을 때는 660 이하, 축사 같은 거 설치할 때는 15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게 농업인일 때는 세대당 1500 이하, 법인일 때는 이게 70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33,000원 너무 큽니다. 세 번째,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 가공설은 3300 이하까지 전용할 수 있는 신고 대상입니다. 3300 이하. 자, 마을에 간 어린 놀이터 구판장은 면적 없이 전용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맞으니까 요거는 지금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에 이게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전용 신고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면적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을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종류가 아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농업인 주택 660 이하, 축사는 농업인일 때 세대당 1500 이하, 농산물 유통 가공설 같은 경우는 요게 3300 이하, 마을에 간 어린 놀이터 구판장을 설치하기 위한 전용 신고로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은 면적 따로 없이 가능합니다. 자, 근린생활시설은 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정답은 4번. 2번. 농지 전용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다른 문제에 따라서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그런 협의를 거쳤으니까 다른 법에 따라서 농지법상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그런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은 농림부 장관한테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허가권자가 농림부 장관이니까. 그리고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쓰기 위해서 전용할 때는 신구청장한테 전용 신고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농지를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 전용할 때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660제곱미터 이하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거죠. 전용 신고하고. 신고는 신구청장한테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 협의 대상. 자, 5번. 농지를 간이 농업용시설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업용시설로 일시 사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용도 일사용 허가 대상입니다. 농지를 간이 농업용시설로 원칙적으로 7년 정도 이내로 쓰고 다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자, 타용도 일사용 허가는 농지 보존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타용도 일사용 허가는 농지 보존부담을 안 내기 때문에 납부해야 된다. 이거 틀렸네요. 5번이 답입니다. 자, 농지 전용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은 어린 놀이터, 마을에 간 경로당, 유치원, 목욕탕, 운동장 같은 것들은 농업인들을 위한 건물들 면적 없이 전용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자, 4번 보시면 4번은 무주택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 맞죠? 근데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주택인 세대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주택이 하나 있고 추가로 농업인 주택을 또 짓는 경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일 때만 그 집에 살면서 농사 짓는 목적으로 그 농지를 전용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무주택 세대주가 맞습니다. 자, 이것도 농산물 유통 가공설, 농업상산자 단체가 농산물 유통 가공설 짓는 경우는 7천 이하까지가 신고 대상으로 맞으니까 답이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농지 전용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원상복구하는 전용은 전용 허가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농지가 불법 상태의 농지이기 때문에 다시 산지로 복구하는 형태의 전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농지법상 전용허가를 안 받는 겁니다. 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전용허가가 의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농지법상 전용허가 안 받고 전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전용허가 안 받고 전용할 수 있다. 1번, 2번 둘 다 그렇습니다. 전용허가를 안 받고 전용하는 케이스. 자, 농지를 토석 채굴 위해서 토석 채취나 채굴용으로 일사용 같은 거 할 때는 일사용 허가 5년 정도 이내에서 농지를 쓰고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는 거 맞죠? 연장을 할 때는 3년 이내고 이거 토석 채굴, 광물 채굴도 시군구청장한테 일사용 허가, 사용기간 5년 맞습니다. 자, 농림부 장관은 농지 전용허가 같은 거 할 때 농지 보존부담을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자, 농지 전용허가 받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이 공사 중지 명령까지 위반하고 계속 공사하고 있으면 농지 전용허가를 취소를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죠. 이게 필수적 주사유니까 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종업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종업 정지 명령은 빠지고 전용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용허가를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사유, 필수적 주사유. 정답이 5번이네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농림부 장관은 농지 보존부담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납부 기간까지 안 내면 자,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앞에서 배운 거네요. 자, 농지법에서 농사를 정상적인 이유,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 처분 의무 1년짜리 통지받고 그 1년 안에 안 팔면 처분명령 6개월짜리를 받죠. 처분명령까지 이행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이 나옵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 6개월 정도 그 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가격의 100분의 20에 자,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이행강제금. 답이 1번이네요. 가상금, 이행강제금. 자, 농지 전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과수원인 토지가 농지죠. 근데 이거를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가 이게 바로 농지 개량설 부지입니다. 농지가 농지 개량설 부지로 바뀌는 거는 농지에서 농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용이 아닙니다. 농지 전용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농지법상 용어 정리할 때 자, 과수원인 토지면 농지고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는 농사가 잘 되게 이게 도와주는 농지 개량설 부지로 쓰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농지이기 때문에 전용이 아닙니다. 자, 1번이 맞습니다.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자, 전용 허가 받은 농지 위치를 동일한 필지에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용 허가를 또 추가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전용 허가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필지에서 다른 위치로 바뀌더라도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자,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형태의 전용은 전용 허가를 안 받는 것이죠. 원상복귀하는 거니까.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쓰기 위해서는 전용 신고하는 건 맞는데 관청이 틀렸네요. 자, 농림부 장관이 아니라 시군구청장한테 전용 신고하는 겁니다. 전용 허가는 원칙이 농림부 장관인데 전용 신고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자,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전용하는 거니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전용 허가든 전용 신고든 요거 마치고 나서 전용할 때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풀이 다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문제 계속 올릴 거고요. 공법 요약집이나 요약집을 이제 우리 5월달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요약집을 보시면서 우리 체계도 이론을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또 하는 겁니다. 또 기출문제 같은 것도 앞으로 계속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지 문제의 유형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구입을 원하시면 저한테 문자로 구입을 알려주시면 제가 가격과 그 구입 방법들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풀이 다 마무리했고 지금까지 우리 체계도 하고 핵심 문제 푸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앞으로 또 공법 자료 계속 올리도록 하겠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